경주에 남아있는 우리 근대 문화유산들 어떤 것들이 있고요. 네. 어떻게 기억해야 되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올 초 손혜원 의원이 목포의 적산가옥을 여러 채 사들였다는 보도와 함께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몇 달째 이어진 논란과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졌는데요.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제도 시행과 함께 영주, 목포, 군산의 근대 역사 문화 거리들은 문화재로 등록 고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는 어떤 근대 문화 유산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존되고 있을까요? 경주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 유산을 통해 우리 지역 근대사에 한 발 다가서 봅니다. 경북도 내 근대 문화 유산은 총 658건, 그중 경주에서는 총 74건이 확인된다고 하는데요. 경주에 남아있는 근대 문화 유산을 찾아보기 위해 아라키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아라키준 박사는 10여 년째 경주에서 생활하며 경주의 근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라키준 박사는 최근 경주의 3.1 만세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교인들이 찾아냈습니다. 중심으로 해서 원래 그 잔날에 현재는 두 가지 잔날이 있었어요. 큰 장 그리고 작은 장. 큰 장은 지금 현재 그 신앙은행 사거리 쪽에 열렸고 작은 장이 이쪽에서 열렸는데요. 큰 장에서 하려다가 경찰에 잡혔죠. 그래서 불발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또 하자 해서 그 이틀 뒤에 작은 잔날에 여기서 봉한대 여기 그 앞에서 독립 만세 시위를 했다. 당시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에서는 네. 경주를 어떤 도시로 봤나요? 근데 그 경주에 그 일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07년쯤에 그 시민 이데올로기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일선 돈조론. 그러니까 그 근거로 경주가 많이 활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그런 고고학적인 증빙 자료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많은 고고학 조사, 그때는 고적 조사라 했지만은 고적 조사가 그때 당시 조선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단서. 당시 경주의 고분들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의 지휘 아래 발굴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금관 등 신라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징하는 유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라의 문화유산들은 일본인뿐 아니라 조선인들에게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화려해요. 엄청 금제품도 많고 뭐 고고기나 뭐 아주 귀한 그 보석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 고고학적인 성과지만은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관광 차원화가 된 거죠. 관광 차원으로 엄청 이게 부각돼서 그 언론에 나오고 하니까 그렇죠. 이걸 보려고 또 맞습니다. 한국인, 일본인들이 또 많이 맞습니다. 왔나 보네요. 그러니까 학자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일본 사람, 조선 사람 만나고 오게 된 거죠. 전도부는 돈지 전책에 이용하려고 했지만은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고 조선인들도 많이 여기 와갖고 뭐 수학 여행이다 와갖고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신라인들이 이렇게 화려한 그 유물을 만들어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그 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자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 사람들이 노렸던 것이 아니지만은 조선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해석의 그 다양한 해석이 교차하는 장이기도 하고. 신라시대 유물 발굴과 함께 더 많은 일본인들이 경주를 찾게 됐습니다. 수많은 문화재의 훼손과 수탈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고 독립을 이루기 위한 조선인들의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당시의 건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없지만 그때의 정신과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근대 건축물들에는 또 어떤 근대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경주에 남아 있는 근대 문화유산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경주문화원. 경주문화원의 멋스런 건물들은 조선시대 주요 행정을 담당했던 관청 건물이었다가 1926년부터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경주 분관으로 사용됐습니다. 이곳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고 있는데요. 성덕대왕 신종이 있던 종각 역시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반면 사라져버린 건물도 방치된 건물도 있습니다. 아 이제 이 건물이 딱 봐도 그렇죠. 근대 건물 같네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색적이죠 분위기가. 네. 눈에 띄게 독특한 외관을 가진 이 건물은 경주 최초의 신식 의원이었던 구 야마구치 병원 건물입니다. 현재 경주경찰서의 체력 단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건물은 비교적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화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건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보존을 위한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쓰레기도 있고 네. 거의 관리가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가 되어야 이런 것도 해결되는 문제라. 1930년대에 지어진 건축물이라는 점 외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신라인의 미소라 일컬어지는 얼굴무늬 수막새가 이곳에서 근무했던 일본인 의사에 의해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이곳에 근무했던 의사 선생님이 가까이에 있었던 그 골동 분점에서 네. 그것을 구입하고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건너가 버렸어요. 그게. 예. 그랬더니 새롭게 박물관이 지을 때 간장님이었던 박일훈 간장님께서 그것을 돌려달라고 몇 번 그 요청한 결과 다시 한번 돌려받게 된 그런 사연이 있는데요. 근데 우르르무늬 스막스가 요즘 네. 단독의 기와로는 최초로 네. 한국의 보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귀한 유물이랑 관련되어 있는 건물이다. 그런 면에서도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절이네요. 네. 확실하게 봐도 우리나라 절하고는 이어서 찾은 다르죠. 곳은 네. 2006년 12월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서경사입니다. 1932년경 건립된 것으로 알려진 서경사는 일본인 재력가가 모든 자재를 일본에서 들여와 지었다는데요. 당시 낯선 모습으로 우뚝 선 이 절은 조선인들에게 위압적인 이 풍경으로 절을 세운 다가왔습니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근처에 지금 돈산병원으로 그 부지인데요. 거기가 옛날에 시바타 요관이라는 견주 시내에서 가장 큰 여관이었었어요. 2층 건물에. 근데 거기 주인은 엄청 돈을 벌었어요. 이름이 시바타 단크로라는 사람인데요. 근데 시바타 단크로는 1927년에는 한갑 잔치를 3일 연속이에요. 3일 계속 했다. 그것이 신문에도 나와요. 그게 당시에 그 정도의 가프가 됐는데요. 근데 그것은 여강원만으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은 이 사람은 문화재를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밀매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게 결탁된 사람이 당시 견주 박물관장 초대 박물관장이었던 모로가 히데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사이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이익도 포함해서 이런 절을 지었다.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절은 한국 분에게는 아주 굴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저도 이 절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실에 본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버리면 제가 그런 연구할 기회도 아마 없었을 거고 그런 시바타 단크로랑 모로가 히데오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도 추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과거에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잘 알려주는 산증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그런 역사이더라도 남겨야 되는 무슨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고려시대 때부터 내려온 경주의 객사 동경관입니다. 1907년경에 국립경주보통학교로 이용되다가 해방 후에는 임시 수용소로, 6.25 전쟁 당시에는 임시 대피소로 사용될 만큼 기나긴 역사를 가진 장소였지만 1952년 경주교육청 건립을 이유로 기울어져 있던 대청과 동원 건물은 허물어 버렸고 안타깝게도 서헌만 남아 있습니다. 최근 경주 시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 근대 건축물도 있습니다. 1936년에 지어진 경주 역사인데요. 철거냐 보존이냐의 선택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까지나 경주 시민이나 한국 국민이 정하는 일이라서 제가 뭐라 참경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 생각하긴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곳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라는 잘 인식하고 나서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1932년 말에 여기 이곳 지어져서 운영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다른데 견지역이 지금 소라보르 문화회관 쪽에 네네. 견지역이 있었는데요. 일단 이곳은 일제기의 잔재다.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도 일제기도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수학여행생은 여기를 통해서 다 신라의 위대한 유적을 보고 자기의 민족 의식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돌아가게 되는 현관이 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기에 안담한 기억이 담겨져 있는 공간인 동시에 그런 민족주의를 키우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던 거예요. 근대 문화유산은 이색적인 분위기의 건축물로 도심 관광지가 되기도 하고 일제강점기 역사를 잊지 않도록 하는 배움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존을 위한 노력이 없다면 이미 사라진 건축물들처럼 사진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운동사와 근대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들. 앞으로 우리 지역의 근대 문화유산은 얼마나 더 오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